여러분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지금 이 뒤에 배경은 현재 실시간 한강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서울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서울 시내가 이런 모습을 이수역은 침수가 되기도 했고,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물에 침수된다,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잠기는 것이 아니고요. 10년 만에 한 번 일어나던 폭우가 5년 만에 한 번 일어나고 3년 만에 1년 만에 하다가 그냥 영원히 물에 잠겨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명백하게 기후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영상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0.1%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어제는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큰 의미가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6%나 하락했고요. 넷플릭스는 3% 상승했습니다. 우선 넷플릭스부터 보면은 게임 시리즈를 확장할 거라는 계획이 좀 호평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 게임 시리즈 확장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고, 게임 이용자가 아직 170만 명밖에, 170만 명이 굉장히 많긴 한데 전체 구독자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어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좀 더 충격적인 소식은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크게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8월 2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미리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은 2분기 매출액이 기존의 8.1 빌리언 달러에서 6.7 빌리언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줄였고, 그 이후로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61%나 증가했지만 게임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이던스를 조정하면서 주가는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어제 기후 이야기도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됐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 법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법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BBB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끌렸었는데, 이 BBB 법안을 일부 수정하고 어제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이름을 바꿔서 통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하게 보면 정부가 돈을 많이 더 쓰기도 하고 더 걷기도 해서 얼마가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미국 정부 지출은 4,850억 불을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 비용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을 통해서 정부가 세이빙하는 것은 7,900억 불입니다. 여기 있죠? 7,900억 불.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세액은 3,050억 불이 되겠습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 세금 안 걷어질 수도 있잖아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법안의 취지는 돈을 더 풀겠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돈을 더 걷어들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와 그리고 기후 관련해서 기후 및 에너지 지출 및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보조금 지급 연장을 해주기도 하지만 가격 상한제 등을 통해서 돈을 더 걷기도 하겠다. 그래서 헬스케어 부분에서는 쓰는 돈보다 걷는 돈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어서 남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화당에서 마지막까지 반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언론에 따라서 굉장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숫자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시 급등세를 보이는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밈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베스 앤 비욘드, AMC, 게임스탑 같은 회사들이 주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BBBY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40% 오르고요. AMC 주가도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스탑 주식도 지금 보시면 9% 상승했다가 하락했는데, 사실 보면 AMC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급등 현상이 나오는 것이 너무 심리가 순식간에 또 버블버블해지고 다시 꺼지고, 과거에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AMC 주가도 그 이후로 많이 빠졌고, 주가도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금리는 3bp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는 7bp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해외 펀드 자금이 일본 국채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네요. 일본 국채를 지난달에는 팔아 제끼다가 이번엔 또 엄청 또 다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회사채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 여전히 겁먹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검정색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에 난 힘들어, 너무 힘들어 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에서도 엔화에 대한 숏배팅의 인기가 금방 시들어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엔화가 굉장히 빠르게 약세로 가면서 140엔까지 올라갔었는데, 엔화 숏 배팅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 미국의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될 거다. 미국은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일본은 그대로니까 이 격차가 확대되면서 엔화가 약세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다가 26%나 하락한 상황이에요. 이 이야기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훨씬 더 긍정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펀드도 엔화 숏배팅에서 급격하게 지금 도망쳐 나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당분간은 좀 진정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뉴욕 연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달에 6.8이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6.2%까지,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6%에서 3.2%까지 하락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완화됐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내일 밤에 있을 CPI, 실제 인플레이션까지 진정되면 이게 진짜 괜찮은 거죠. 그래서 최근 추이를 보시면 3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낮아졌고요.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디플레이션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디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과감한 또 여기서 중국의 러시아 수출이 전쟁 전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소식입니다. 7월달 러시아 수출이 20% 증가하면서 전쟁 이후에 서방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를 중국산 제품이 채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안화와 루블화 무역 거래도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위안화와 루블화 무역 결제 규모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일 전기료 이야기가 나오네요. 최근 5 거래일 중 4번이 최고 가격이었고, 러시아 이슈 및 프랑스 전력 생산량 감소 때문에 전기료가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겨울이 아니지만 폭염 때문에 수요는 급증하고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서 수력 발전도 안 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은 이게 올 초에 이게 100이었으니까 지금 404배 정도 수준까지 독일의 전기료가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 사실 독일의 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은 어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냐면요, 독일에는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전기가 필요한데 이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단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데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잡기까지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무디스에서 이탈리아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감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낸시 팔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이후 군사훈련이 사실상 종료되긴 했지만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어제 이선엽 부장님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 편집 중인데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